우리가 교과서나 많은 책들을 보면 지중해라는 지역을 하나의 지리권, 하나의 역사권으로 잘 보진 않습니다. 주로 지중해라는 개념은 그냥 뭐 여행 가고 싶다라는 개념이 크죠. 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3등분을 하거나 또는 기독교 문화권과 중동, 이슬람 문화권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중해라는 지역을 하나의 별도의 지역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중해가 갖고 있는 역사적이고 시사적인 의미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죠.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역사는 단순히 유럽사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은 유럽사일까요? 중동사일까요? 십자군 전쟁은 왜 유럽사에서만 주로 다룰까요?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서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후계자를 자청한 오스만 제국은 중동사로만 봐야 할까요? 피그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남유럽을 지칭하는 네 나라는 한때 자신의 문화권을 넘어서 세계를 주도할 만큼의 강대국이었는데 왜 지금은 유럽의 돼지들 취급을 받는 걸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첫 번째 시간은 역시나 지중해 지리와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 이름만 들어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땅 가운데 있는 바다, 영어로는 Mediterranean Sea. 해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대륙에 둘러싸여 있는 바다를 다 지중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과 쿠바섬 사이의 멕시코만이랑 카리브해를 미국 지중해, 아메리칸 Mediterranean Sea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동해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지중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 시간은 남유럽과 중동 사이에 있는 지중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는 원래 탁 트여 있었대요. 650년 전까지는. 제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편집됐습니다. 우라노스 티탄 12남매 중에 소개했던 두 커플 중에 한 커플이죠. 대양의 신 오케아노스와 강의 신 테티스 커플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다의 신, 강의 여신이라고는 했지만 이게 그냥 물을 상징하는 신과 물을 상징하는 여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케아노스는 대륙을 휘감는 물, 그리고 테티스는 대륙 사이의 물을 보통 상징합니다. 지중해 얘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왜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를 하냐? 지중해가 지금처럼 땅들에게 갇히기 전, 즉 650만 년 전의 이름이 바로 테티스 해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지중해인들에게는 지중해 바깥의 땅을 감싸고 있는 홍해나 대서양을 오케아노스 해라고 불렀죠. 제가 왜 지중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한지 힌트가 좀 되시나요? 다시 지중해 바다 이야기로 넘어오시죠. 원래 탁 트인 바다가 유럽 대륙과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이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지중해입니다.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요. 거대한 대륙과 거대한 대륙이 부딪히면 산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산이 만들어지는 거를 조산대, 그러니까는 산이 만들어진 띠라고 하잖아요. 지중해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조산대가 바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지중해를 감싸고 있는 땅들은 대부분 높은 산맥들이 많겠죠. 산이 많으면 농사짓기 어려워서 고대에는 똥땅 취급을 받았겠죠. 실제로 유럽에서 평원이 많은 프랑스나 독일과 비교했을 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그리스들은 이 농사짓기 좋은 평원이 부족했습니다. 이게 근세 이후 남유럽이 북서유럽에게 정치 경제적으로 역전당한 이유 중에 하나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항상 지리는 땅과 물로 구분한다고 했죠.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땅인 반도, 그리고 그 반도들 사이사이에 있는 산맥, 그리고 지중해 안에 있는 작은 바다들과 섬들로 보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우선 지중해는 가로로 긴 바다입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요 끄트머리 쪽을 조금 짧게 표현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것보다 지중해는 동서로 더 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해하기 편하게 남이랑 북을 쪼개서 한번 볼게요. 남쪽은 아프리카입니다. 이 아프리카 땅은 상대적으로 땅이 무난무난하게 생겼습니다. 중동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죠. 이 북아프리카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다? 모알티리, 뭘 티려? 모알티리,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요렇게 5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튀니지는 이탈리아 반도랑 요렇게 지중해 사이를 마주보고 있는 요 반도같이 생긴 서쪽 끝에 있는 땅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는 그 남동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는 그 리비아 동쪽에 있습니다. 무난무난하게 생긴 이 남쪽 땅들과는 다르게 북쪽의 유럽은 굉장히 울퉁불퉁한 편입니다. 지중해 북쪽은 크게 보면 반도 4개가 누르고 있는 형국인데 대부분 요 나라들이 되게 유명한 나라들이죠. 가장 서쪽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중간에는 이탈리아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가장 서쪽에는 복잡한 발칸 반도와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 반도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세죠. 가로로 긴 지중해는 지리적으로건 역사적으로건 흔히 동서로 쪼갭니다. 근데 이 동서로 쪼개는 기준이 뭐냐? 즉 동지중해와 서지중해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발칸 반도와 이탈리아 반도 요렇게로 구분을 합니다. 이탈리아 반도와 발칸 반도 우선 사이에 있는 요 좁은 바다가 있거든요. 요 좁은 바다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드리안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북동부에 있는 베네치아, 베니스가 이 아드리안해를 기반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드리안해 남쪽 이탈리아 반도와 발칸 반도와 리비아 사이에 있는 요 바다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오니아해라고 합니다. 원래 이오니아는요, 아나톨리아 반도로 넘어간 그리스인들의 도시와 그 지역을 이오니아라고 했습니다. 고대 이오니아 지역과 이 이오니아해의 관계를 대충은 짐작이 가는데 자료를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 관계를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동지중해부터 다뤄볼까 해요. 이미 중동 지리편을 통해서 조금 친숙한 지명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선 중동 지리편 영상을 다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아프리카 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요렇게, 아니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아의 현재 수도는요, 트리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리비아 서쪽에 있는 요 지역, 이오니아의 서쪽에 있습니다. 요 트리폴리라는 지역은요, 기원전 7세기에 카르타고라는 나라에 의해 처음 건설이 됐습니다. 이때 건설된 3개의 도시를 묶어서 그리스인들이 3개의 도시를 의미하는 트리폴리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트리폴리의 유래죠. 그리고 제2의 도시가 벵가지인데, 벵가지는 리비아 동쪽을 우리가 키레나이카 지방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키레나이카 지방의 중심지입니다. 아프리카의 지중해 쪽 지도는 크게 무난무난한데 딱 2개 볼록 솟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요렇게. 근데 요쪽 서쪽에 있는 애는 튀니지고요. 그리고 동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대칭점은 리비아에서도 키레나이카 지방, 그리고 그 지역을 벵가지 지방이라고 우선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넘어오면 당연히 이집트가 있겠죠. 이집트는 나일강 오른쪽에 있는 수에즈 운하,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지중해와 홍해가 연결되죠. 북동쪽으로 가면 시레이오, 시리아, 레반트, 이스라엘, 요르단, 즉 레반트 지역이 있습니다. 유럽인들 입장에서 동쪽에 있는 레반트 지역이 해 뜨는 지역이라고 해서 레반트라고 불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아무튼 이 지역이 레반트라서 여기 있는 요 바다도 우리가 레반트 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레반트 해에 있는 가장 큰 섬을 우리가 키프로스 섬이라고 부릅니다. 지중해의 가장 큰 5개의 섬, 5대 섬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키프로스 섬입니다. 잘 보면은요, 터키나 중동 입장에서 굉장히 키프로스 섬은 약간 이렇게 턱 앞에 있는 주먹 같은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쿠바섬 같은 느낌이고요. 중국이랑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한국 같은 지정학적 위치가 바로 요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래서 터키,
중동, 그리고 그 중동을 견제하려고 하는 유럽이 이 키프로스에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근세 이후부터 정말 안간힘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키프로스는 작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외교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터키가 있는 반도가 아나톨리아 반도 또는 소아시아 반도라고 이야기를 진지게 드렸죠. 이 아나톨리아 반도도 결국에는 뭐다? 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일부라서 아나톨리아 고원, 높은 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나톨리아 반도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터키 위쪽은 생각보다 큰 바다가 있습니다. 블랙시, 흑해입니다. 이 흑해는 보통 지중해와는 다른 좀 독자적인 반도, 아니죠, 독자적인 바다로 불리긴 해요. 그리고 흑해 위쪽에 있는 반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 크림 반도입니다. 얼지 않는 바다와 얼지 않는 항구를 근세 이후 계속 찾아다니는 러시아 입장에서 흑해와 크림 반도는 전략적인 요충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흑해에 욕심을 갖는 거고요. 그래서 흑해를 끼고 있는 러시아와 터키의 관계도 복잡 미묘합니다. 뭔가 둘이 밀월 관계가 있는 듯한데 또 서로 으르렁대기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터키와 발칸반도 사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선 사이에 있는 바다가 고대 그리스 문명의 뿌리인 에게해입니다. 분위기는 우리나라 남해 하늘 동그랗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 같은 그런 분위기. 파도도 잔잔하고 경치도 좋아서 참 여행 가고 싶은 지역이죠. 에게해 이름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 썰이 굉장히 많아서 패스. 북쪽은 트라키아, 그리고 동쪽은 이오니아, 그리고 서쪽은 그리스, 그리고 남쪽은 크레타 섬이 있는데 아는 척하기 딱 좋은 지명들이죠. 중동의 문명이 여기 크레타 섬으로 넘어와서 미노스 문명이 만들어집니다. 그 크레타 섬도 지중해의 가장 큰 5개의 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제우스와 에우로페의 아들인 미노스가 미로 궁전을 짓게 해서 괴물 아들인 미노타우로스가 가두고 그걸 테세우스가 물리치고 그 테세우스에게 미노스의 딸인 아드리아네가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지만 더 길어지니까 패스. 미노스 문명이 나중에 그리스에 영향을 끼쳐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폴리스가 만들어지죠. 발칸반도의 가장 최남단, 그러니까 그리스의 최남단은요, 자세히 보면 섬처럼 생겼는데 발칸반도와 살짝 연결되어 있는 작은 반도가 있습니다. 그 반도를 우리가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해요. 여기에 스파르타라는 도시가 있고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맹주가 바로 스파르타였습니다. 그리고 동쪽 에게 바닷가에는요,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는데 현재 그리스의 수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폴리스의 투톱이죠. 아테네와 스파르타 북쪽에 있는 발칸반도 중부에 있는 이 지역을 트라키아 지역 또는 마케도니아 지역 이라고 부릅니다. 마케도니아라는 용어는 굉장히 유명하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세계 제국을 만든 나라가 바로 이 마케도니아입니다. 고대 마케도니아 지역을요, 현재는 그리스와 북마케도니아가 나눠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역사가 뭐 자기 거다, 마케도니아 지역도 우리 거다, 마케도니아 이름 함부로 쓰지 마라 라고 북마케도니아와 그리스가 서로 싸우는 중입니다. 여기에 에게해와 흑해가 서로 통하는 바다, 에게해와 흑해가 만나는 요 지역이 또 복잡합니다. 요 지역을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아드리아에 없다고 치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기가 바다예요.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땅입니다. 흑해와 에게의 사이는요, 좁은 바다 2곳과 작은 바다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게해 쪽의 해협, 이 에게해 쪽의 해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르다넬스 해협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르다넬스 남쪽이
트로이 전쟁으로 유명한 고대 트로이가 여기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 동쪽에 있는 작은 바다를 마르마라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는 흑해 쪽 해협, 여기를 우리가 보스포루스 해협이라고 하거든요. 동로마, 그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이랑 같은 도시거든요. 이 콘스탄티노플이자 이스탄불이 보스포루스 해협 북쪽에 위치합니다. 뭐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엄청 뭐가 많죠. 서지중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